안녕하세요. 짤토리입니다. 오랜만에 낯솔 사계 리뷰를 하게 됐는데 일단 낯솔 사계의 최종 선택 전반적인 흐름은 약간은 예상한 대로 흘러간 것 같고 선커 여부 역시 예상한 대로 그렇게 흘러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다 예상을 하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될 거라는 거를. 오늘은 낯솔 사계의 최종 선택, 그 최종 회하고 라방에 대해서 좀 묶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라방 자체가 좀 별로 재미가 없어가지고 보다가 중간중간 저도 돌았는데 너무 재미도 없었고 게다가 영자가 또 안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캐릭터인데 이번 낯솔 사계에서 본인이 안 나온 게 아니고 제작진이 못 나오게 했더라고요. 의무 위반이라면서 계약 위반이고 의무 위반이다. 그래서 못 나오게 했는데 일단 이 부분에서 잠깐 얘기를 드리면은 영자가 중간에 소속사를 들어간 것 같아요. 사실 뭐 못 나오는 이유가 있다. 그러면은 제작진 측에서 대충이라도 사유를 써줘야지. 무슨 위반인 줄 알고 시청자들을 이렇게 궁금하게 만들까. 그리고 그 이유가 나오기 전에 이것도 영자가 올린 거긴 한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잘못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나는 솔로 31기 더 글로리 패거리들 그 출연자들한테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지금 악마의 편집을 하고 있잖아요. 가해자를 피해자로 만들고 있고 피해자가 마치 무슨 혼자 이상한 캐릭터처럼 그렇게 만들고 있는데 굉장히 악의적이라는 거죠. 편집 자체가. 본인들은 편집을 그따구로 해놓고 뭐 출연자가 중간에 소속사를 들어갔다. 물론 뭐 그런 계약 내용이 있겠죠. 그렇지만은 지금 31기에 대한 그런 대처 방안이라든지 하는 행동들을 보면은 지금 이렇게 뭐 이런 계약 내용을 어겼기 때문에 너는 못 나온다. 이런 게 굉장히 웃기다라는 거죠. 도대체 31기 더 글로리 패거리드라고는 어떤 계약을 했길래 이따구로밖에 편집을 못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해명은 이런 방구도 없어요. 본인들이 불리한 거는 얘기도 하지 않아. 편집이라도 제대로 하던가 똑바로 하는 게 하나도 없으면서 만만한 출연자들만 가지고 저렇게 한다라는 게 강약약강이라는 거죠. 아주 생 지랄을 해야 꿈쩍이라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보면서 굉장히 짜증이 나더라고요. 어쨌든 25기 영자가 그 방영하는 중간에 소속사를 들어갔고 저는 아쉬운 게 소속사 들어가는 거 중요하죠. 중요한데 들어갈 때 들어가더라도 아니 마지막 방송 끝나고 들어가도 되잖아요. 그 정도는 소속사에서도 충분히 양해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진짜로 필요한 인재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런데 그새를 못 참고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방영하는 게 끼케야 한 2달 될 텐데 길어야 그걸 못 참고 그대로 소속사로 들어갔다라는 거 그리고 그 소속사도 그거를 못 참고 그냥 생각 없이 그냥 계약을 해버렸다라는 거. 자, 소속사와의 계약 중요한 만큼 혼장 엔터테인먼트 나누솔로와의 계약도 중요하죠. 굉장히.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비난을 받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본인이 소속사 계약을 했기 때문에 영자가 그동안 방송에서 보여줬던 모습에 대해서 진정성에 대한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게다가 만약에 선커였다. 그렇다면은 이런 논란은 없었겠죠. 그런데 그냥 알아보다가 썸만 타다가 끝난 거잖아요. 몇 번을 만났는지 그 만남의 농도가 어땠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오랜 기간 만난 것 같지는 않고 1년 안 됐으면은 조금 만난 거예요. 그렇게 만나다가 어쨌든 정리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진정성에 대한 의심, 영식을 이용을 한 거다. 방송을 이용한 거다. 여기에 대한 논란은 본인이 피할 수가 없다. 그리고 소속사에 들어간 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되잖아요. 본인한테 있어서는. 그런데 결국은 그런 조심성이 없었기 때문에 소속사도 마찬가지고 영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본인이 거의 평생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계약이라는 거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몇 가지 해명을 올렸어요. 방송이 끝난 뒤에 본인의 작업이 담긴 컨텐츠를 천천히 보여주려고 했다. 자, 그러면은 계약 자체도 미뤘어도 돼요. 그것도 못 기다려주는 소속사면은 들어갈 필요도 없는 거고 결국은 소속사도 본인을 이용하려고 한 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본인도 이 내용이 소문이 날 줄 몰랐던 거죠. 예상보다 빠르게 방송이 끝나기 전 관련 내용이 알려지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시청자분들께서 방송의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비춰질 수 있다라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썼어요. 몰래 들어가려고 했다라는 건데 이거는 본인이 방송을 이용을 했든 안 했든 이걸 보는 시청자들은 100% 방송을 이용을 한 거다. 영식을 이용한 거다. 이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본인도 충분히 인지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리스크를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결국은 들킨 거고 이제 바이럴에 대한 부분도 있었는데 본인과 회사 측은 바이럴을 진행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 이거는 알 수 없는 부분이에요. 바이럴을 했던 쪽에서
우리는 바이럴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걸 했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 그래서 이거는 사실 변명거리도 안 됩니다. 변명이라고 볼 수도 없고, 그리고 본인의 헌팅설, 흡연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 안 한다라는 거죠. 가족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가족은 커뮤니티 활동도 안 하고 영자한테 피해가 갈까봐 주변에도 조심하는 분들이다.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들도 역시 사실이 아니다. 아버지는 누구보다 가족을 위해 성실하게 살아오신 자랑스러운 분입니다. 이번 일을 겪으며 스스로는 떳떳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더라도 보이는 모습이나 말투로 인해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걸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하고 형식이라는 게 있는데 형식도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내가 빌런인데도 빌런인 것처럼 안 보일 수도 있고 빌런이 아닌데도 빌런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시청자들은 제한된 정보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형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이런 이유들로 라방에 불참을 하게 됐고, 라방은 재미도 없었고 결론은 이 두 사람은 25기 영자와 20기 영식은 선커가 아니다. 왜 헤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모든 비난은 25기 영자가 받게 돼 있습니다. 서사가 그래요. 서사가 현숙하고 한의사 상철, 사실 이 두 사람은 누가 보더라도 안 되는 커플이에요. 안 되는 커플. 왜냐? 상철이 현숙한테 마음이 없거든. 그게 너무나도 보이는데 그게 현숙 입장에서는 안 보일까? 당사자라면은 저게 안 보이는 부분일까라는 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현숙이 상철의 팔짱을 꼈죠. 약간 머뭇머뭇거리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더라도 저기서 매몰차게 거절을 해버리면은 현숙의 입장이 너무나도 난처해질 것 같고 내가 너무 매정해 보일 것 같고, 그래서 저거는 여지를 준다라기보다도 현숙을 생각해서 팔짱을 내주는 느낌이 있었어요. 제가 보더라도. 그렇게 현숙이 팔짱을 꼈을 때 상철이 불편해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게 둘이 공용 거실로 들어가게 되고 상철은 이제 방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현숙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웃으면서 그 공용 거실을 돌아다녀요. 온 세상에 알리고 싶은 거죠. 나랑 상철의 관계를. 연애를 진짜로 안 해본 것 같아요. 진짜. 완전히 못쏠. 여기에 나올 게 아니고 못쏠앤 돌싱에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못쏠 쪽으로. 상대가 헷갈리게 한 거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본인 스스로 막 최면을 거는 것 같아요. 너무 좋다고 막 몸까지 흔들어요. 누가 보면은 상철이 고백이라도 한 줄 알겠어. 보는데 왜 이렇게 제가 부끄러운지, 왜 이렇게 얼굴이 뜨거운지 모르겠어요. 본인은 지금 자도 여한이 없다고 완전히 푹 빠진 거죠. 그렇게 욕을 할 때는 언제고. 방송이 삐처리가 돼가지고 어떤 욕인지는 모르겠지만 욕을 아주 찰지게 한 것 같아요. 비속어를 썼겠죠. 본인 기분에 따라서 상대방을 그렇게 막 깎아내리고 욕을 할 때는 언제고, 좋으니까 또 저러고, 좋을 때도 중요한데 안 좋을 때, 내가 서운할 때, 야 저렇게 방송인데도 불구하고 욕을 찰지게 한다. 이 성깔이 있잖아요. 또 현숙이. 좋을 때는 이 세상에 안 좋은 사람이 없어요. 다 좋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좋을 때는 좋아요. 그런데 안 좋을 때가 문제인데, 안 좋을 때 진짜 성깔, 진짜 성격이 드러나게 되는 거고 인격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두 사람이 최종 선택의 의미,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아니 뭐 그게 중요해? 최종 선택은 어떤 의미다, 이게 중요하냐고. 제가 보면서 제일 답답한 게 최종 선택은 어떤 의미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 거기에 굉장한 의미를 두고 있는 거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솔직히 어떻게 나가느냐에 따라서 둘의 관계가 어디까지 형성이 되고 어디까지 진도가 나갔냐, 그 방송 안에서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당연히. 그리고 그거는 자연스럽게 결정이 되는 거고, 현숙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미를 두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둘이 잘 통한다 이렇게 착각을 한 것 같아요. 게다가 상철도 자기를 좋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진짜 몰라도 너무나도 모른다. 그리고 13기 상철은 공용고실에서 영자한테, 25기 영자한테 짜증을 내요. 사람들이 있는 데서 영자가 본인 얘기를 하니까 결국 저렇게 짜증을 내는 거는 본인이 영자를 좋아하는데 본인이 거절을 했지만은 그 거절을 한 게 결국은 거절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거고, 굉장히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좀 과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짜증이 날 만은 하죠. 나랑 커플은 아닌데, 나랑 잘 돼가는 것도 아닌데 자꾸 내 얘기하고 나한테 뭐 찾고. 영자한테 마음이 없으면은 그렇게 서운한 감정, 화난 감정도 안 들었을 텐데 그런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리액션이 나왔던 것 같고. 자, 그런 상황에 27기 현숙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자기 이제 방에 갈 거라고. 그리고 우연히 상철하고 또 같이 나가게 돼요. 거기서 또 팔짱을 끼더라고요. 왜 저러죠? 마지못해 팔짱을 또 내주기도 하고. 어쨌든 상철은 최종 선택을 안 합니다. 현숙은 상철을 선택을 하죠. 선택을 안 하게 되면은 본인의 모습이 더 우습게 보일 것 같아서, 그래서 선택을 하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자, 그리고 영철.
그리고 17기 순자. 사실 이 두 사람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될 수가 없어요. 왜냐? 순자가 안 좋아하거든. 17기 순자는 영철을 좋아하지 않아요. 영식을 좋아했지. 그냥 잠깐 알아본 거고 어떻게 보면은 이용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 본인이 전혀 마음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철이 다가오는 거에 대해서 그 어떤 제지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 영철이 없으면은 거의 야채 순자처럼 될 것 같았거든요. 무관심이죠. 남자들의 무관심. 그런 상황은 피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영철의 그런 호의를 다 받아들인 거고 둘이 마지막 데이트를 할 때도 사실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였어요. 순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20기 영식하고 좀 틀어진 뒤에 자책을 했다고. 그런데 내가 왜 스스로한테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지? 라면서 다시 정신을 차렸다고. 그리고 영식하고 다시 한번 대화를 해서 정리를 했다고 하죠. 지금 영철은 17기 순자한테 마음이 좀 있기 때문에 이제 제대로 판단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장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수원하고 부산. 자, 순자가 자기가 장거리를 진짜 많이 했다고 해요. 진짜 많이 했다, 장거리를. 그 얘기는 남자를 진짜 많이 만났다. 이 얘기죠. 20대 때. 30대 때는 연애 경험이 부족하다. 연애를 못했다. 어쨌든 자기는 장거리는 조금 피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자주 만나는 스타일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장거리가 싫다면서. 물론 장거리이면서 자주 안 만나는 거하고 가까이 있으면서 자주 안 만나는 거는 다르죠. 다릅니다. 확실히 이거는. 근데 어쨌든 본인은 자주 만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2주에 한 번 봐도 괜찮다고 해요. 30기 영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2주에 한 번 봐도 괜찮고 한 달에 한 번 봐도 괜찮고 2주에 한 번 보는 게 괜찮을 리가 없잖아요. 연인이라면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솔직하게 대답을 안 하는 느낌이 있어요. 뭐 단 연애 초반은 제외라고 하는데 연애 초반이 아니고 1년을 사귀어도 2주 동안 못 본다라는 게 괜찮을 리가 있나요? 권태기 이제 안 봐도 되겠다. 아 보기 싫다. 이런 상황이 되면은 2주에 한 번 봐도 되겠죠. 영철이 그러잖아요. 난 돈 100만 원을 써야 된다. 한 달에 기차비로만. 왕복으로 한 10만 원 정도 된다라고 하니까 토요일, 일요일 만약에 이렇게 만난다. 그러면은 한 100만 원 되겠죠. 자, 기본적으로 영철은 본인이 다 왔다 갔다 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사실 순자는 그런 생각은 없어 보였어요. 내가 내려가야겠다라는 생각은 없어 보였고 그리고 과거에 장거리 연애를 생각을 해보면은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그렇게 만났다고 해요. 사실 이거는 사귀었다고 보기도 힘들고 서로 신뢰만 있으면 괜찮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만나면은 있던 신뢰도 없어질 것 같아요. 게다가 20대 때 결국은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을 만난 게 아닌 것 같은 느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보겠다, 2주일에 한 번 봐도 괜찮다.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 그렇게 마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말 그대로 지금 연애 초기잖아요. 만약에 하게 되면은 그런 상황에서 한 달에 한 번 봐도 돼. 2주에 한 번 봐도 돼. 이거는 안 봐도 돼. 이거랑 똑같아요. 말을 저렇게 막 포장을 하고 있지만은 영철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도 장거리를 선호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의 로망이 하나 있는데 남자친구하고 인생 네컷 찍는 거. 자기는 썸 타는 사이라도 절대로 인생 네컷을 안 찍는다고 해요. 무조건 남자친구랑만 찍는다. 그게 본인의 지조다. 자, 인생 네컷을 찍고 안 찍고 뭐 본인의 마음이고 본인의 그런 신념이 있겠지만은 웃긴 거죠. 그러면 뭐 핸드폰 사진은 되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게. 그냥 영철이랑은 안 찍겠다. 그냥 이렇게 들려요. 제가 봤을 때는. 내가 여기서 최종 커플이 되더라도 너랑은 인생 네컷 안 찍을 거야. 이런 느낌. 영철이 마지막에 내가 한 달 뒤에 도전해볼게 라고 했는데 실패를 하죠. 이 두 사람은 형커가 아닙니다. 되게 짧게 알아봤다라고 하는데 만났는지나 모르겠어요. 저는 두 사람이 최종 커플, 최종 선택을 하는 걸 보고서 만나기는 할까? 저 두 사람은? 영철은 보고 싶어 하겠지만은 순자는 전혀 마음이 없어 보였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다 좋은데 발목을 잡는 게 장거리 하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 좋은데. 다 좋긴 하지만은 이성적인 끌림은 없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진짜 좋다? 장거리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특히 시작을 하는 데 있어서 뭐 만나다 보면은 힘들고 지치고 서로 오해도 생기고 그래서 헤어질 수는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내가 시작도 하지 않겠다. 이거는 그만큼 상대에 대한 그런 좋아하는 마음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장거리 연애를 해본 사람으로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장거리는 그냥 핑계에 불과하다. 아니, 본인이 한 달에 한 번, 2주에 한 번 그렇게 본다라는데 장거리가 무슨 걸림돌이 돼요. 어차피 안 볼 건데. 게다가 그게 군대 기다리는 느낌이라고 해요. 앞뒤가 안 맞아요, 사실. 부단히 이번에는 좋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노력은 한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순자는 그런 머리가 좋다. 그래서 학습 능력이 있어요. 지난 17기 때 본인이 엄청난 비난을 받았던 거. 그래서 지난 낯설 사계에서 굉장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고 그런데 그때는 남자들한테 아예 관심을 못 받아서 존재감 자체가 없었고 출연을 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나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영식하고 그 대화에서 결국은 그 욱하는 성격이 또 나오고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으면은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아요, 당연히. 그런데 내 심기를 건드리는 상황이 생긴다. 자꾸 꼬치꼬치 따지고 내가 한번 설명했는데 못 알아듣고 계속 물어본다. 그러면은 그 당시 성격이 나오는 겁니다. 성격은 안 바뀌어요. 스크루지가 그 만화에서 보면은 악몽을 꾸고 개과천선을 하게 됐는데 실제로는 그런 스크루지도 안 바뀐다라는 거 절대 안 바뀌어요. 그런 상황이 되면은 누구나 본인의 원래 성격, 원래 성향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노력은 한다라는 거, 의식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거는 그래도 칭찬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번 31기를 보면은 노력도 안 하고 카메라가 있건 말건 그냥 대놓고 왕따 시키고 야지 주고 그냥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뭐 같은 행동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낯설 사계는 거기에 비하면 동화죠, 동화. 아름다운 동화. 어쨌든 이 두 사람은 최종 선택을 안 했어야 되지 않나. 영철은 뭔가 포기를 못하는 것 같아요. 지난 기수에서도 그렇고 최종 커플에 대한 그런 로망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100% 확신을 못 받은 상태에서 선택을 한 거고 실기 순자는 진짜 선택을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선택은 했지만 라방을 보니 몇 번 알아볼 시간도 굉장히 짧았던 것 같고 몇 번 만났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안 됐다. 18기 영호 이 막판에 남사친 순자한테 꽂혀가지고 대단히 열심히 하긴 하던데 결국은 까였어요. 제가 봤을 때는 18기 영호도 더 나이 먹기 전에 빨리 결혼을 해야 된다. 사람이 약간 재미있는 캐릭터긴 한데 진정성이 좀 떨어져 보이거든요. 가벼워 보이고 그게 본인이 가진 최대의 단점이다. 이런 것들이 좀 보완이 돼야 되는데 과연 어느 정도까지 보완이 될지. 자, 그리고 기억에 남는 장면. 채식 순자. 엄연히 말하면 채식은 아니죠. 잡식인데 데이트 선택에서 단 한 표도 못 받고 혼자 외톨이가 됐거든요. 아는 지인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 선택을 못 받고 방에 들어오면서 혼잣말로 중얼거려요. 이상하다. 나 귀여운데 왜 그러지? 난 진짜 제가 잘못 들은 건가 싶었어요. 오디오 방송 사고인가 싶기도 하고 본인이 귀엽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진짜. 저게 순자가 가진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객관적으로 본인을 직시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객관화. 그렇지 않으면은 남자 못 만나요. 귀여운 거는 20대에서 끝내야 됩니다. 모르겠어요. 순자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죠. 외적으로. 그렇지만은 중요한 거는 말이 통해야 되고 뭔가 맛있는 거를 같이 먹어야 되는데 아니 뭐 먹을 때마다 저렇게 불편하니까 뭐 만날 수나 있겠냐고. 먹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리고 아는 지인한테 전화해가지고 오늘 마지막 날인데 대박. 나 선택 못 받아서 혼자 누워있다고. 다들 키도 훤칠하고 내가 만나고 싶었던 사람이 20기 영식인데 그래서 그 사람도 있고 하니까 기분이 좋았는데 자기가 이렇게까지 인기가 없었던 적이 없다라고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마 지난 기수에서 몇 명의 남자들로부터 관심을 받았던 거 그게 결국은 독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본인이 어딜 가더라도 인기녀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남자들이 아예 쳐다도 보지 않는다. 관심을 갖지 않는 스타일이다. 이거는 아닌데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캐릭터는 아니에요. 그러면서 스스로를 위로를 하죠. 솔로 유니버스가 전부는 아니니까. 본인이 왜 인기가 없고 왜 남자들이 쳐다도 안 보는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괴롭고 힘들겠지만은 방송을 보면서 아 내가 저래서 인기가 없구나. 하나하나 나노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앞으로도 크게 변하지 않을 거예요. 개선해야 되는 부분 명확합니다. 배려심, 상대방에 대한 배려. 게다가 이번에 더치페이 사건까지 터졌으니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어쨌든 이번 낯설 사계에 재미는 있었는데 뭔가 좀 아쉬운 느낌들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라방 계약 위반. 물론 계약이니까 중요하죠. 단호하게 대처한 거 영자한테. 당연히 그랬어야 되고 진짜 그게 계약이라고 하면은. 그런데 형평성이 있어야죠. 납득이 돼야 되고 31기에 대한 그 대처 방안은 전혀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최근에는 이상한 자막까지 써가면서 악당편에 서가지고 약간 옹호를 해주는 그런 느낌들이 있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혹시라도 지금 협박을 받고 있다, 위협을 받고 있다, 왼손을 들어주세요. 그런 거 아니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뭐 약점이라도 잡혔나. 어쨌든 낯설 사계는 끝났으니까 31기 이것도 다음 주에 끝내버릴 그럴 작정인 것 같은데 미방분이나 좀 푸세요. 지금 나는 솔로 31기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그 주범이 누구인지, 왜 이번 기수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뭐에 홀린 것처럼 순자를 다 배척을 하고 있는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주동자가 있을 거고 낱낱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